자, 국제점 환율 관련 얘기가 남아있을 텐데 걔도 좀 선별해서 볼게요. 58번, 59번은 환율 관련 얘기인데 거의 같은 얘기야. 58번 국제 피쉬 효과에 의하면 현물 환율은 두 국가의 실질 차이만큼 변동한다. 환율 얘기 공부하다 보면 두 나라 실질 이자율도 등장하고 명목 이자율도 등장하는데 최종 환율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명목 이자율이에요. 또는 인플레율이죠. 실질 이자 요거 아니에요. 명목 이자 차이만큼 변동한다. 59번 같은 얘기일 거예요. 이번 이자율 평가설. 국제 효과 이자율 평가설은 사실상은 차이가 없죠. 단 얘는 미래 기대 현물 환율. 요거는 일정 만기를 갖는 선물 환율 결정 이론이죠. 선물 환율의 할증 할인율은 양국 명목 이자율 차이와 같게 된다. 요건 맞는 얘기죠. 국제 효과는 현물 환율의 변동률, 1년 동안 현물 환율 변동률이 두 나라 명목 이자 차이와 같아야 되는 거고, 이자율 평가설은 현물 대비 선물의 할인 할증률이 두 나라 명목 이자 차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270페이지 60번. 이거 최근에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예요. 22년도에 나왔던 것 같다. 아까 선물 말 문제에 섞여서 이게 포함되어 나왔을 거예요. 명목 이자율이 국내보다 높은 외화의 경우 균형 상태에서 원 외화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낮다. 명목 이자율이 국내보다 높은 외화래요. 그럼 선물 환율이 현물과 어떤 관계냐? 낮을 거냐 높을 거냐? 정확한 균형식에 의하면 선물 환율은 현재 현물 환율에다가 두 나라 명목이자 비율을 곱한 거죠. 분모가 외국, 분자가 한국이죠. 지금 어떤 상태래요? 명목이자가 국내보다 높은 외국이야.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자율이 분모 쪽이 크다라고 한다면 요 곱해주은 요 값이 1 미만이죠. 그렇다면 현물 환율에 1보다 작은 애 곱해서 선물이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돼? 선물이 현물보다 작은 값을 지니겠네요. 61번 국제 효과하고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하면 선물 환율이 선물 만기의 기대 현물에 대한 불편 추정치가 된다. 이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반드시 어떤 관계? 미래 기대 현물 환율하고 선물 환율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 선물 환율을 통해서 미래 기대 현물 환율을 추정할 수가 있다. 62번은 생략할게요. 이건 객관식이 있는 문제예요. 63번? 이건 환율 결정이론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확인할게요. 선물 환율이 이자율 평가설에 의한 균형 선물 환율보다 높다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외화로 환전한 다음 외국 금융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단 환율은 외화 한 단위당 원화 표시, 곧 자국통화 표시 환율로 정상적으로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커버된 이자율 차익거래죠. 금리 평가설 기준 적정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을 때의 차익거래. 구체적으로 선물이 이자율 평가설에 의한 균형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물 환율 분의 선물 환율의 비율이 두 나라 외국, 한국 이자율 비율과 균형이면 같아야 되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다? 선물이 더 높다. 현재는 요 상태에 있다 이 얘기. 물론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선물에 대해 정리하셔도 돼요. 선물에 대해 정리하면 선물이 더 높다. 현물 곱하기 두 나라 이자율 비율보다 높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처럼 커브드 이자율 차익거래로 해서 어떤 나라에 돈을 빌리고 어떤 나라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할 땐 이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얘를 통해 우측 두 나라 이자율의 상대적 크기 관계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왼쪽이 크다는 얘기는 오른쪽은 너무 작다는 얘기죠. 오른쪽이 너무 작다는 건 분자 분모 각 국가별로 따로 또 해석하면 어떻게 돼? 분자가 작은 거구나, 분모가 큰 거구나,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돼. 그럼 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은 이자가 저렴하고 외국은 이자가 더 높은 상태구나. 그럼 이자 저렴한 요 나라에서 그 이자율로 차입을 해야 될 거고 이자가 높은 나라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입해라. 국내 금융시장에 자금을 차입해라. 맞죠? 국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차입. 그걸 외화 환전해서 외국
금융시장에 투자해라. 맞죠? 자, 이거 맞는 문장이네요. 정반대의 경우라면 외국에서 차입해서 원화로 바꿔다 한국에 예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4번, 65번, 66번 이건 환위험 관리를 위해서 선물시장, 옵션시장, 화폐시장 해자고자 할 때 필요한 포지션 관련 얘기예요. 그거는 간단하게 이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환위험 해지에 사용되는 대표 방법, 통화 선물 해지, 통화 옵션 해지, 화폐시장 해지가 있죠. 예전에는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안 나왔어. 그럼 각각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것만 빠르게 좀 정리합시다. 우선 당사자를 둘로 나눠야 돼요. 외화로 표시된 채권을 보유한 당사자, 곧 문제 선택의 수출업자예요. 물건 수출하고 달러 대금을 미래에 받기로 했다. 달러 표시, 외화 표시, 매출 채권을 갖게 되죠.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수입업자예요. 물건 수입하고 달러를 미래에 지급하기로 했다. 매입 채무, 달러 표시, 채무를 부여하게 되죠. 자, 선물 해지 하고 싶다. 수출업자, 미래에 달러 받을 게 있는 채권 부유자는 선물 매도해야 된다. 이것만 명확히 하시면 돼요. 아까 선물 포지션 문제 하나 풀어봤죠. 어떻게 해라. 그럼 미래에 달러를 결국 살 거냐 팔 거냐만 판단하면 돼요. 달러 수출 대금 미래에 받으면 원화로 바꿔야 되죠. 달러 대금 받아서 미래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업자는 수입 대금 달러 지불해서 나중에 달러 사야 돼. 미래에 사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매입을 해야 돼요. 통화 옵션, 옵션 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일 옵션, 옵션 하나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콜풋을 잘 섞어서 요 선물 합성 포지션을 만들어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출업자, 미래 달러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환율 떨어지면 손해볼 수 있죠. 그럼 달러를 팔 때 이미 정해진 환율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옵션 하나만 쓰겠다면 풋옵션을 매입해야 돼. 수입업자, 달러를 미래 사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죠. 이번에 환율이 오르면 나중에 비싸게 사야 되니까 손해볼 수 있다. 그럼 달러를 정해진 환율에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사서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물을 대신할 수 있는 옵션의 합성 포지션이에요. 수입업자가 좀 먼저 편하겠네요. 합성 포지션 할 때 이게 가장 익숙하니까. 선물 매입이 필요한데 콜 매입, 풋 매도 하면 된다. 선물 매입과 동일한 효과를 내려면 콜 매입, 풋 매도죠. 채권 부유자 또는 수출업자는 반대로 선물을 매도해야 되잖아요. 선물 매도는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겠지. 콜 매도, 풋 매입 이렇게 되네요. 화폐시장 있지. 수출업자는 어떻게 해라. 미래 수출대금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미리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국내 통화로 바꿔서 국내 시장에 투자하면 환율 해지가 된다. 수입업자는 정반대죠. 국내 돈 빌려다가 외화로 바꿔서 미리 예금해놓고 그 예금을 회수해서 수입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수출업자는 외화 차입, 국내 투자예요. 수입업자는 반대로 국내 차입, 외국 투자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거 정리돼 있으면 뭐 바로 해결 가능하니까 나머지 문제는 직접 보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OX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할게요.